지금 우리 뭘 하고 있냐면 공시법 중에 지적법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적법은 우리 저번 주에 봤듯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자, 해서 우리 지적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이 지적 제도는 알아야 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토지 표시부터입니다. 자, 표시 중에서 소재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좌표도 시험에 안 나오더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고 이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게 우리 지적법이기 때문에 토지 표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토지 표시를 배우고 나면 토지 표시를 등록 공시하는 장부, 지적 공부를 배우고 지적 공부 7종 배우고 나면 자, 토지 표시는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더라. 그래서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고 이 토지 이동의 절차를 배웠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토지 표시 6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하면 나오는 데 반해서 면적, 경계, 좌표는 청량에 나와요. 자, 이때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청량을 지적 청량이라고 부르고 이 지적 청량의 절차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절차 배우면 지적법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적법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지번 배웠고 지목 배웠는데 자, 지번과 지목은 1필지 1지번, 1필지 1지목 해서 필지 하나당 지번 반드시 하나, 필지 하나당 지목 반드시 하나 그렇게 붙인다고 그랬죠. 자, 잠깐만 복습합니다. 자, 지번을 붙일 때 자, 새로 생긴 토지, 신규 등록되는 토지는 원칙 인접지 본부,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무슨 번을 붙이더라? 부번을 붙이더라. 해서 본번을 씀으로써 위치를 찾아가기 쉽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여인멀리, 여러 필지, 인접한 필지, 멀리 있는 필지는 인접지 본부가 아니고 최종 번번,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무슨 번? 본번으로 부여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가 분할돼요. 자, 토지가 분할될 때는 자, 원칙 한 필지와 나머지 필지로 나누더라.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옛날 지번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다가 자, 부번만 붙이는데 이 부번은 최종 부부. 그냥 자꾸 머릿속에 익숙해져야 돼요. 최종 부부, 최종 부번에 이어지는 다음 부번 이렇게 붙이더라. 자, 그리고 합병의 경우 자, 합병은 원칙적으로 여러 개 지번 중 하나를 쓰는데 어떤 지번 쓰더라? 선순위, 제일 빠른 거 쓰더라. 그런데 깔끔하게 본번으로 된 게 있다면 본번 중 선순위를 쓰지 부번 붙은 건 되도록 안 쓰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분할과 합병에서 예외로서 나오는 건 똑같은 게 나오더라. 뭐가 나오더라? 주거사무실하고 나오더라. 자, 주거사무실하고 나오면 분당, 병신, 분할은 당연 부여해주고 합병은 뭐해야? 신청해야 부여해주더라. 그랬습니다. 합병은 신청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도시가 들었으면 우리 세종 신도시처럼 신도시가 들었으면 자, 지번 부여 새로 해줘야 되는데 신도시 들었으면 하는 청량을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르더라. 자, 이 지적 확정 청량 실시된 지역에서는 원칙 자, 옛날에 있었던 지번을 다시 써주면 되더라. 근데 옛날에 있었던 지번 중에 보기 싫은 부분 붙은 것은 안 써. 그래서 무슨 번으로? 본번으로 된 지번 사용해서 써주는데 본번 중에서 안 쓰는 게 2개 있더라. 자,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거, 본번이 뭐한 거? 같은 거. 본번이 같은 것은 안 쓰고 그 다음에 경계에 걸친, 경계, 양다리 걸친 지번도 안 쓴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외워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번 주에 이런 거 했으니까 잠깐 기억이라도 돼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외워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본번을 부여하고 부번 붙은 건 안 쓰고 본번 중에서도 일부를 안 쓰다 보면 지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데? 지번이 부족하면 그것이 이제 예외로 나오죠. 자, 지번이 부족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더라? 블록식으로 해주든지 또는 여기 신규 등록의 예외적인 방법 어떻게 하더라? 해당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본번에 이어서 무슨 번? 본번으로 부여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요 기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듣고 복습하고 그리고 또 까먹고 그 다음에 잠깐 복습할 때 몇 개 기억이 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외워져야 되는데 듣고 복습 안 하고 다음 주 오면 들으면서 무슨 소리 하나 그렇게 있다가 다음 과정에 또 들어오면 또 뭐 해요. 그러다가 막판 가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벼락치기로 안 됩니다. 벼락치기도 양이 어느 정도 적을 때는 벼락치기가 되는데 양이 많으면 벼락치기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시험 준비니까 자꾸 외우셔야 돼요. 자, 지목. 자, 일필지 무조건 일지목을 붙입니다. 자, 여기서 연이나 왕골 나와서 연왕골. 요거 물에서 크는 작물이에요. 자, 연왕골을 재배, 기른다 하면 지목은 답 논이 됩니다. 그러나 연왕골이 뭐한다? 자생한다 나오면 지목은 뭐가 되더라? 물고인 저수지 같은 거. 그걸 유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연왕골 나오면 제답자유. 자꾸 외우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과 비슷한 거 온수, 약수, 석유류 나왔어요. 온수, 약수, 석유류. 자,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 터져 나오면 광천지이더라. 그런데 단순히 운송되는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더라. 용광, 운, 안광. 그렇게 외우려 했습니다. 용광, 운, 안광. 그죠? 그 다음 마지막 글자가 지지지 땅땅 하고 끝나면 지목은 임야다. 지지지 땅땅. 지지지 땅땅. 해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습지, 황무지, 자갈땅, 모래땅 하고 끝나면 지목은 임야. 그 다음에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갖추면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노부물야. 주차장 아니다 그랬어요. 노부물야. 자, 노부물야. 노가 뭐예요? 노상주차장. 부는 부설주차장. 무는 물류장. 야는 야외전시장. 이런 것들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주차장이 아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인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인근에 설치하고 붙으면 주차장이다 그랬습니다. 주차장이다. 이런 것들은 뭐 시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 우리 휴게소, 마트나 식당이 있는 휴게소는 지목이 돼요. 그러나 어디의 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목이 도로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화장실 가도 안 된다 그랬죠. 노상방뇨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과목묘,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용이나 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과목묘다 되다. 요거는 별도로 되다 그랬어요. 네. 과목묘,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건축물 부지는 별도로 지목을 대로 하지 과목묘로 하지 않더라. 그러나 학교용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종교용지 내에 무엇이 있더라도 이건 다 학장종, 다 흡수하는 지목이더라. 학장종 안에 있는 건 다 학장종이다. 특히 공장용지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죠. 자, 공장 안에 염전이 있어도 염전 아니다. 공장용지다. 공장 안에 도로가 있어도 도로 아니다. 공장용지다. 공장 안에 우리 급유, 송유시설, 기름 관련 시설이 있어도 주차장 용지 아니 주유소 용지 아니다. 공장용지다. 다 빨아들인다. 그리고 비슷한 거 학공종,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자, 여기에 안에 유적, 고적, 기념물, 사적지가 있더라도 사적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학공종 다 흡수하더라. 그래서 학장종 다 흡수하고 학공종 다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외워야 될 건 28개. 그중에서 또 비교하면서 외우는 것까지 하면 훨씬 늘어나겠지만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 이것만 외워도 지목은 어쩌면 재수 좋으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할 거 경계와 면적으로 갔다. 경계 면적. 자, 경계 우리 교재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자, 집은 토지의 위치 추적을 위해서 숫자를 붙여서 토지의 이름처럼 정해놓은 겁니다. 지목, 토지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 거야. 자, 이제는 토지의 경계입니다. 자,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 중에 지번, 지목 이외의 경계도 있더라. 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를 측량하러 갑니다. 자, 측량하러 가서 이 점들, 요 점들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꺾어지는 현실의 이 점들을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경계점. 자, 이 경계점의 위치 거리 각도를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해가지고 도면에
점을 찍어 놓고 이 점간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림으로 토지의 모양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이것을 경계라고 부른다. 자, 경계는 이렇게 경계점을 측량을 해서 경계점을 도면에 찍어 놓고 경계점들을 무슨 선으로 연결했다? 직선으로 연결한다. 직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게 되는데, 자, 실제로 토지는 약간의 곡선이 있는 토지들도 있어요. 시골에 가면 우리 논밭 같은 거, 논 같은 거, 다랭이 논이라 해가지고 곡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자, 이런 논일지라도 이걸 직선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걸 직선으로 그냥 표현하면 너무 왜곡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곡선상에 임의의 점들을 많이 잡아요. 임의의 점들을 많이 잡아서 그 점들을 그대로 다시 직선으로 연결하게 돼요. 직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찍어놓고 이걸 다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 도면상의 모양은 실제의 모양하고 약간 왜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4천만 필지는 모두 국가가 측량을 해서 지도에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등록하는 거, 모든 토지 다 등록하는데 만약에 지도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잘 살아. 잘 사는 나라지만 아주 잘 산다, 어중간하게 잘 산다. 어중간하게 잘 살아. 그래서 이 비용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측량을 하려면 이 곡선의 각도는 이 가면서 계속 각도가 틀려져. 이 각도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려면 이 측량 기계도 그렇고 측량 기술도 그렇고 측량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 점간을 무선선,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정밀도에 약간 오차가 있더라도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실제 형태대로 연결하여. 실제 형태대로 연결하여. 맞다, 틀렸다. 틀렸어요. 실제 형태와 약간 왜곡이 있더라도 무선선,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알아두시고. 자, 우리 좌표라고 하는 거 아까 있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모양을 지도에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지도에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정밀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세종시 같이 땅값이 좀 높은 지역들, 이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들어선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는 이렇게 정밀도가 떨어지면 경계 분쟁이 잦고 이 굉장히 말로 할 수 없는 다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지가가 높은 지역들 일부는 도면에 등록을 해놨지만 도면에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XY 좌표상에서 아주 정확하게 토지의 위치와 모양을 등록하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XY 좌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1번 점이 있으면 이 1번 점의 위치를 우리 수학할 때 해본 거 있죠? 1,2. 여기가 2번 점이라면 2번 점은 2,4.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점은 1,2. 2번 점은 2,4.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좌표상에서 토지의 위치를 숫자로 읽어서 등록한 것. 이것을 좌표라고 부른다. 자, 좌표는 XY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적법상의 좌표는 XY 좌표상에서 토지 위치를 숫자로 읽어서 등록한 것. 어디서 읽었어요? 좌표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냥 좌표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좌표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계와 좌표는 똑같이 토지의 생긴 모양을 나타낸 건데 나타내는 방법이 다른 거야. 경계는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좌표는 XY 좌표상에서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대신에 비용이 저렴해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좌표는 굉장히 정밀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좌표는 일부 토지에만 있고 도면은 모든 토지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정도. 좌표라는 것의 개념 정도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 경계에서는 시험이 주로 나오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상에 토지 위에 경계를 새로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법이 5가지를 정해놨어요. 이 5가지가 시험에 경계에서는 가장 자주 나온다. 우리 시험은 문제 하나에 보기가 몇 개 있더라? 보기가 5개 있어요. 보기가 5개이기 때문에 지금 지상 경계 결정의 기준도 몇 개 나왔어요? 5개 나왔죠. 그래서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얘가 5개 있다, 보기가 5개 있다 그러면 막 거의 99%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이 5가지 방법으로 경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경계를 결정하도록 정해놓은 기본적인 바탕에 깔린 이론은 이 경계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 다음에 그 경계를 토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경계는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연접했는데 연속해서 접속, 연속해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붙어 있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조물의 어디를 중앙을 하고 나온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봅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가 평탄해요.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경계를 어디든가 정해놔도 다음에 와서 경계를 못 찾습니다.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그 평탄한 토지 위에 뭐 오래된 담장이든 또는 옹벽이든 큰 나무가 있든 뭔가 구조물을 하나 정해서 그 구조물의 정중앙을 새로운 경계로 하자. 그래야 다음에 오면 땅은 평평하지만 구조물의 중앙 여기를 정했어 라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자,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높낮이 차이가 뭐하다? 있어요.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더라? 구조물의 하단부를 새로운 경계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경사가 져서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다가 여기 높게 가네. 그러면 높고 낮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새로운 경계는 아무데나 정하면 다음에 찾기 어려우니까 찾기 쉬운 지점을 경계로 하자는 거야. 그러면 찾기 쉬운 지점은 꺾어지는 점 또는 꺾어지는 점, 2점 중에 하나겠죠. 이때는 그 구조물의 하단부 여기를 새로운 경계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단부. 다음에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3번 봅니다. 도로나 국어, 국어는 또랑 얘기했죠. 도로나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 이 절은 끊을 절, 땅토 해서 땅을 끊어버린다. 즉 땅 깎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도로나 국어 등을 만듭니다. 자, 여기 야산이 하나 있어요.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도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산을 큰 거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산에다 구멍을 뻥 뚫어버려요. 그게 터널이에요. 그런데 야산이 좀 만만합니다. 그럼 구멍을 뚫지 않고 중장비 동원해서 그냥 산을 깎아버리는 거야. 그게 편하니까 산을 이렇게 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새로운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디로 정할 거냐? 자, 이때도 꺾어지는 점 2개 있네. 그럼 이 2점 중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를 새로운 경계로 하면 되겠다. 이때는 경사면에 어디를 상단부를 새로운 경계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상단부. 자, 그래서 벌써 2번, 3번 보면 하나는 하단부, 하나는 상단부. 나중에 헷갈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콩나물 대가리만 따서 바로 외우는 거야. 자, 높낮이가 있다 하고 높하고 나오면 하단부 하, 높아. 가을 하늘은 높아. 하듯이 높아 하고 외웁니다. 높아, 가을 하늘 높아 할 때는 아닙니까? 이런 쓸데없는 시비는 하지 말까. 그냥 하는 대로 외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절토, 괄호 땅깎기 절하고 나오면 상, 절상, 상단부. 그래서 높아, 절상, 높아, 절상. 지금 바로 외우세요. 다음에 집에 가서 해야지. 이거 뭐 걸짜나게 외우는데. 높아, 절상, 높아, 절상. 높낮이 있다, 높아, 하단부. 절토 나왔다, 절상, 상단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4번. 자,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토지의 경계를 새로 정할 때 토지일 수 있는 부분은 바다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바다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바다에 빠지지 않는, 바다가 만조, 밀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높은 만조 수위선, 그걸 뭐라고 했다?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여기를 새로운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에는 토지가 아니므로 거길 경계로 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 토지가 시작되는 부분을 경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거 5개 가지고 다음 중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거의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4번이 답으로 나왔을 때 최근에 2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해면 수면에 접할 경우는 최소 만조위 한번 나왔고 평균 만조위 또 나왔어요. 낼 거 그냥 그렇게 내는 거예요. 최대다, 최대. 가장 물이 높을 때. 자, 그런데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해 있었는데 공유 수면 바다를 매립을 해서 제방까지 토지에 편입하도록 됐습니다. 그때는 경계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최대 만조위였어요. 그럼 원래는 여기가 경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제방을 쌓아서 매립을 해버렸어요. 매립을 쫙 했어. 자, 그러면 이 제방의 바깥쪽에는 여전히 최대 만조위가 있어요. 그러나 제방을 쌓았을 때는 최대 만조위를 새로운 경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바닷가에 방파제 가보면 그게 제방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방파제를 발로 밟으면서 바다 구경하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 제방의 바깥쪽, 바다 쪽 이쪽에는 경사가 굉장히 급해. 그래서 이곳을 땅으로 써라 하면 이 땅 경사가 급해도 아까워서 쓸어 내려갔던 사람 미끄러지면 내년 이 시간까지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못 올라가. 그래서 이 위험한 곳은 땅으로 편입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전한 곳 가운데 끝자리. 그럼 육지에서 바라보면 제방의 요 평평한 부분 중에서 가장 바깥쪽인데, 자, 우리 바닷가에 가면 바다 일출 보러 이 세종시는 바다가 없죠? 그래서 이 바다 없는 데서 살던 사람은 바다 있는 곳이 오면 이 바다 없는 곳에 촌 사람들은 환장을 해요. 바다 보고 일출 보는 거. 일출 꼭 봐야 되거든. 그런데 일출 시간을 놓쳐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그러면 해가 벌써 뻥긋 떠가지고 늦었어 내일 와 하고 웃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깨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파제 가면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방파제 윗부분을 제방의 어깨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육지에서 바라보면 그 어깨 중에 가장 바깥쪽 어깨, 바다 쪽에 가까운, 육지에서는 가장 먼저 안전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땅으로 편입한다. 그래서 무슨 어깨? 바깥쪽 어깨를 새로운 경계로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쪽 경계.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당연히. 지적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다음에 또 나올 때도 요 문장에 변형도 없습니다. 그냥 단어만 살짝 바꾸는 거야. 지적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논리가 어디 있어요? 논리가. 그냥 이렇게 정하는 것은 다음에 쉽게 찾으려고 하는구나. 그 정도 밑에 깔린 이론만 있는 거지. 여기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의는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돼 있다. 해서 5가지. 자, 그런데 이렇게 경계를 새로 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구조물 등의 소유권이 명백히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을 때 구조물 중앙에 확 자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죠. 소유권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2번째, 우리 경계에서 2번째 자주 나오는 것이 또 요겁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결정하는 게 나왔는데, 자, 토지를 분할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토지는 남의 토지입니까? 내 토지입니까? 내 토지야. 그러니까 이 토지를 어떻게 분할하느냐? 요렇게 분할한다. 넓고 좁게, 이렇게 좁고 넓게, 중간에 딱딱 반, 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 마음이야. 내 토지니까. 내 마음대로 분할을 해서 내 마음대로 경계를 정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이 토지 위에 지상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지상 건축물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지상 건축물을 피해서 이렇게 분할한다. 이렇게 분할한다. 분할선을 이렇게 하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 이렇게 분할하고 싶어요. 이거 안 됩니다. 왜요? 건물이 걸리니까. 자, 왜 건물이 걸리면 분할이 안 되느냐? 자, 이것이 처음에 갑의 토지고 갑의 건물이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토지를 그냥 심심해서 분할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할하는 이유는 분할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둘 다 팔아먹든지,
또는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만 팔아먹든지 현금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왼쪽의 토지를 을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을은 토지를 사면서 토지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있어도 저 건물과 상관없이 경계가 있을 거야 생각하고 땅을 샀을 거야. 근데 나중에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갑의 건물이 을의 토지 일부를 점령하고 있죠. 결국 갑의 건물 때문에 토지의 완전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뭐가 생겨요? 분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라? 애초부터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하지 마라고 정해놓은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축물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걸려도 분할할 수 있다는 예외가 4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외 4가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판. 그 다음에 2번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뭐 학교용지, 절도용지, 수도용지 하고 쭉 나오는데 대충 공공사업이 있으면 그 다음에 3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 자, 4번째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선에서 도시 관련된 계획이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건물이 걸려도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판공또또 하고 외우는데, 자, 여기서 이 건물이 걸리게 토지를 분할하는 거 개인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원이 판결로서 정하면 잘라야지. 법원이 힘세다, 우리가 힘세다. 법원이 힘세죠. 법원이 힘세요. 법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4의 법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피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땅땅땅 하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하고 바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지금 탄핵 심판 들어가 있잖아. 그죠? 이 탄핵 소추 의결되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이래 돼버릴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12.12 쿠데타 해가지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 잡았을 때 전두환 대통령 물러나라고 87년 6월 한 게 그때 우리나라 사람 중 거의 90%가 전부 시위하러 나왔어요. 그죠? 그 직장 같은 직장인들도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상태로 같이 막 가서 물러나라 하고 그때 백골다 막 터뜨리면서 막 잡아가고 했잖아. 저도 그때 군대 갔다 와 나서 이 대학교 다시 법대 진학에 들어가가지고 부산에서 영광도서 쪽에서 그 막 데모한다고 뛰어다니다가 막 쫓겨가지고 건물에 막 뛰어 들어가면 건물주가 나와가지고 문 잠궈주고 숨겨주느라 학생들 잡혀가면 안 된다. 좋은 일 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있으면 막 가게에서 사장님 나와서 빵하고 막 집 던지고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그때는 정말 나라 전체가 뭉쳐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박종철 치사건 땅 때리니까 하고 죽어버리더라 하고 학생들 많이 죽었잖아. 그렇게 죽으면서도 전두환 물러났다 안 물러났다. 안 물러나서 7년 다 하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여자 재판관이 피고 박근혜를 파면한다 땅땅땅 하니까 바로 물러나야 돼. 그만큼 이 법원의 힘이라는 게 막강하다는 거야.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가 힘 있다, 법원이 힘 있다. 대통령도 쫓겨나는데 뭐 그죠? 그래서 법원이 판결하면 자를 수 있다. 그리고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이거 개인이 하는 거다, 국가가 하는 거다. 국가가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 이런 겁니다. 공공사업에 따라 자 대표적인 거 요거 하나 보죠. 도로하고 나왔어요. 자 판공또또를 외우시는 거야. 판공또또. 그냥 외우라면 잘 안 외워지니까. 자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났습니다. 그럼 도로로 쓸 땅은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수용해서 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이렇게 큰 땅이 하나 있네. 그럼 이만한 땅을 다 사야 돼요? 예산이 충분하다. 예산은 빠듯하다. 빠듯하기 때문에 이 땅을 다 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할해서 실제로 도로에 편입될 부분만 사야지. 그렇게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 그런데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집이 있네. 할 수 없이 집 걸리게 분할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요만큼 튀어나왔네. 그럼 차가 오다가 어떻게 해야 돼? 차가 센지 담이 센지 부딪혀 봐야 돼?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확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건물이 철거되면 철거비까지 지불하더라도 이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든지 학교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뭐 이 하천, 구거 같은 거 만들 때 저것 때문에 꾸불꾸불하게 갈 수는 없다. 확 잘라버려.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판공또또 판공또또 그렇게 나오더라. 판공또또 뭐 할 때? 뭐 할 때? 건축물 권리계 분할할 수 있는 때. 판공또또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나왔는데,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43페이지 지상경계점 등록부 해가지고 44페이지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양식인데, 자, 그 양식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정리해놓은 이걸 보세요. 나중에 우리 필수서가 나오면 필수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지적법은 지적법이 있고 지적법 시행령이 있고 지적법 시행 규칙이라고 해서 세 개의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세 개의 법령에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7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양식을 별표로서 규정해 놓은 거죠.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에 보면 여기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여태까지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법이 얘기하는 요 7개만 나왔지 7개 넘어서 양식에 있는 것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상에 경계점을 새로 정했을 때 그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등록해 놓고 관리하자라고 해서 만든 건데 이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만들어진 지가 10년 남짓 됐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누가 작성 관리하느냐? 소가 합니다. 소관청, 시군구청장이 소처럼 일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적법상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누가 해요? 소관청이에요. 소관청이. 시군구청장. 자, 중요한 것은 등록사항 7개입니다. 노다지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토지의 소재와 지분은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동 몇 번지. 자, 이 소재 지분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사람 이름 빼놓고 정보를 등록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맞죠? 지금 얘기합니다. 키는 195cm. 그리고 사람은 참 인자하게 생겼고 복스럽게 생겼고 성격도 너무 좋고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양 선생. 근데 이름을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될 수가 없는. 지금 제 키가 195 맞죠? 지금 20cm 되는 교탁 위에 올라와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땅은 다른 땅과 구분하는 최소한의 특정 이름 같은 것이 뭐예요? 소재와 지분인 거예요. 소재와 지분. 우리 나성동 100번지 하듯이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에서는 소재와 지분은 무조건 있는 거다. 자, 다시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모든 장부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2개. 뭐 소재와 지분 무조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2가지지만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는 거다. 이것까지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외우면 돼요? 5개만 외우면 되지. 그럼 실제로 경계점 자체에 대한 정보는 4개예요. 경계점의 사위 좌표. 경계점의 사위 좌표. 자, 경계점의 모양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파일을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를 어딘지 알 수 있도록 적당한 지도를 하나 비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지도는 정밀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비싼 땅이라서 만약에 좌표까지 있다면 경계점의 좌표까지 등록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점의 좌표라고 부르는 좌표는 우리 조금 이따가 지적 공부를 배우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에 좌표가 등록이 돼요. 그럼 다시 자,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도면에 100%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모든 토지다, 일부 토지다. 일부 토지야. 그러면 그 일부 토지가 좌표로 등록되어 있을 때 항상 그 토지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거야. 여기 등록되어 있어야 좌표가 비로소 있는 거야. 여기 등록 안 된 토지는 좌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다. 그러면 이 토지는 도면에도 등록돼 있지만 뭐로도 등록돼 있다. 좌표로도 등록돼 있으니까 그때만 좌표를 등록하는 거야. 그럼 경계점 좌표는 반드시 등록 있을 때만 등록되는 사항. 그죠? 나머지 6개는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점에 말뚝을 이렇게 설치하나요? 다음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경계점의 말뚝을 경계점 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계점 표지 말뚝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경계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경계점의 사위 좌표 4개. 그리고 자, 뜻하지 않게 이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지목에 대한 정보도 등록을 하는데 지목. 이때 이 지목은 지적 공부에 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구상 지목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실제 이용되는 지목하고 비교하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외울 때 소재 집은 당연히 있다. 경계점의 사위 좌표 그리고 공실 지목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외웁니다. 자 다시 경계점의 사위 좌표 그리고 공실 지목 그래요. 그래서 사위 좌표 공실 경계점의 사위 좌표 공실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사위는 딸의 신랑이 사위야. 근데 딸하고 결혼한 사위가 딸하고 놀아야 되는데 친구 좋아해서 맨날 친구하고 노는 거야. 그래서 장인 장모가 어떻게 한다? 사위 폰을 뺏어서 위치 추적에 강제 동의시킨 다음 사위를 찾아 좌표 찍어 가는 거야. 야 이놈의 자식아 이제는 내 딸하고 놀아라 하고 이제 강제로 머리끄댕이 잡고 잡아넣으니까 사위도 머리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친구들하고 노래방 딱 가면 딱 1시간 만에 장인 장모가 오시네. 그러면 앞으로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시간 되기 전에 자리를 옮겨서 놀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사위 찾아 좌표 찍어 가도 이미 톡 끼고 공실만 남았다는 거예요. 공실만. 대충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미지화해서 외우는 거예요. 경계점 사위 좌표 공실 지목. 그죠? 그래요. 여기에 뭐 논리가 없잖아.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그죠?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경계에서 시험에 나오는 3개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면적으로 갑니다. 자, 토지 표시, 지번 배웠고, 지목 배웠고, 경계 배웠고, 이제 마지막 면적 배웁니다. 자, 우리나라의 토지 면적은 당연히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등록을 하는데 이 토지 면적은 실제 토지에 가서 면적을 재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면적은 어디에서 재느냐? 토지의 모양을 도면에 등록해 놓고 도면을 이용해서 면적을 잽니다. 또는 도면보다 훨씬 정밀한 좌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좌표를 이용해서 면적을 재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토지에 갔더니 이렇게 뻥긋이 솟아있는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 모양을 도면에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청량을 할 때는 이 토지의 경계점이 어딘지 경계점의 위치를 청량하는 거예요. 경계점의 위치를. 그래서 경계점 위치가 나왔다면 도면에 이렇게 찍어놓고 그 경계점을 직선으로만 이렇게 연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도면에서는 이 산의 봉긋한 모양새가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바닥면, 평평한 면밖에 안 나오잖아. 이걸 이용해서 면적을 재기 때문에 토지의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 또는 바닥면의 넓이 그것만이 면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지. 토지의 경사면의 면적, 입체 면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적이란 자 우리 아까 토지 표시 6개 가운데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만 하면 나오고 면적, 경계, 좌표는 뭐해야 나온다? 청량해야 나온다. 그럼 면적은 어떻게 정해져요? 청량에 의해서. 면적, 경계, 좌표는 어떻게 정한다? 청량으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 청량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면적, 경계, 좌표가 관련되어 있구나. 그때 청량하는 거야.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청량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데 토지의 무슨 면적? 수평 면적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야산을 하나 샀는데 이 야산의 위에 있는 이만큼 이런 모양은 이거 땅 아닙니까? 이거 뭔데요? 하고 막 주장하면서 달라든다. 이거 땅 아니냐고. 이거 땅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땅 위에 있는 흙이에요. 이거는 흙이 많은 산이
많은 땅이지 땅 자체가 큰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럼 옆에 있는 들판에 모양이 똑같은 토지가 있어요. 이거는 산이고 이건 들판이야. 그런데 면적은 똑같단 말이에요. 보기엔 이게 훨씬 커 보이죠? 그러나 면적은 똑같아. 여러분들이 임야를 사면 임야가 10,000평 이렇게 되면 산이 엄청 크다고. 무더기가 이만해. 우와, 이거 20,000평도 넘겠는데 10,000평이라고? 이거 뭐 잘못되어 있네. 빨리 사야지. 제 보면 그냥 10,000평이야. 왜냐하면 위에 이거는 땅이 아니다 말이에요. 만약 이걸 땅으로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아파트 다 팔아. 그리고 온갖 거 다 팔고 은행에 대출 끌어당겨. 그래서 가장 비싼 시내 땅 한 2평만 사는 거야. 사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하기는 시골에 가서 흙 퍼와서 쌓아 올려야지. 쌓아 올린다고. 그럼 2평이었던 토지가 내일 저녁 되면 4평, 모레 저녁 되면 6평. 맞죠? 한 달 지나면 100평이 됐을 거야. 그러면 2평에 예를 들어 뭐 2억 했다면 100평 됐으면 50억 돼 있을 거 아니야. 뭐 돈 이렇게 벌지. 미쳤다고 공부하고 있어. 맞죠? 자, 이건 땅이 늘어나요? 흙만 갖다 쌓은 거야. 흙만 갖다 쌓은 거야. 땅이 아니다 말이야. 맞죠? 이거는 땅이 많은 땅이 아니고 흙이 많은 땅이야. 흙은 치워버리면 그만이다 말이야. 맞죠? 그래서 수평 면적. 자, 그리고 면적은 실제 토지에서 잰다. 도면이나 좌표에서 잰다. 도면이나 좌표에서 잰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다 아시죠? 제곱미터. 지금 평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거래는 평당 얼마 이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도량형은 지금 제곱미터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자, 1제곱미터는 대략 0.3평, 좀 더 정확하게 0.3025평이 돼요. 자,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야, 너 중개사 공부한다면서? 그래. 내가 땅을 이번에 사기로 했는데 몇 평이라 해서 평당 뭐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등기부하고 대장을 찾아보니까 평으로 안 나오고 27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270제곱미터는 친구야 몇 평이냐? 그래야 이 평당 얼마 있으니까 돈을 계산할 수 있잖아. 너 중개사 공부한다면서 이렇게 전화 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나도 모르지 이렇게 대답하면 친구가 뭐라 해요? 역시 학교 다닐 때도 더럽게 공부 못하더니 중개사 공부도 개파이구나 하고 딱 끊어버릴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계산해 줄 수 있어야지. 그럼 270제곱미터 곱하기 0.302 하면 평이 나옵니다. 제곱미터 곱하기 0.302 제곱미터 곱하기 0.302 하면 뭐가 나와요? 평이 나온단 말이야. 제곱미터 곱하기 0.302 하면 평이 나와. 되죠? 300제곱미터 대략 몇 평? 0.3이니까 300제곱미터 3, 3은 9, 90평 놔두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0.3이 아니고 뒤에 025까지 0.3025까지 곱하면 보다 정확한 평수가 나올 겁니다. 그죠? 대략 90평 얼음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 정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자, 됐습니다. 됐고 넘어와서 면적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주로 이겁니다. 면적의 축척별 등록 단위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일단 축척부터 공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축척이 5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 7가지가 있는데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쓰고 임야도는 2개의 축척을 씁니다. 자, 축척 어떤가? 축척부터 공부를 합니다. 축척 지금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실제 토지 모양을 크기 그대로 등록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축소시켜서 지도를 만듭니다. 그럼 얼마만큼 축소시켰느냐? 그것을 축소의 척도, 축척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축척은 무조건 분자는 분의 1이야. 분모가 어떻게 되느냐? 500분의 1부터 600분의 1. 이거 외우셔야 돼. 1000분의 1. 그 다음에 1200분의 1. 그리고 2400분의 1. 그리고 3000분의 1. 6000분의 1 해서 모두 7가지 축척을 지적도가 씁니다. 지적도. 그 다음에 3000분의 1, 6000분의 1 요거는 임야도에서도 쓰더라. 지적도에도 쓰고 임야도에서도 쓰더라. 그럼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으로만 모두 골라내라. 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을 모두 골라내라. 그 다음에 최근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지적도, 임야도 공통으로 쓰이는 축척을 찾아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분의 몇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자 축척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드립니다. 자 500분의 1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큰 축척이다 라고 부르고, 큰 축척일수록 정밀도가 높아요. 그러면 6000분의 1쪽으로 갈수록 작은 축척이라고 부르고, 작은 축척으로 갈수록 정밀도는 떨어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큰 축척, 작은 축척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우리 500분의 1로 줄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실 앞면이 한 필지 토지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교실의 앞면의 길이를 500분의 1로 줄였어요. 가로 500분의 1, 세로 500분의 1 했더니 예를 들어 이만하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만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교실 앞면을 6000분의 1 도면에 담았어요. 그럼 길이를 얼마만큼 줄였어요? 600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럼 얼마나게 나오냐? 요만하게 나온다. 자, 6000과 500은 12배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500분의 1로 줄였을 때 이 한 선의 길이는 6000분의 1로 줄이면 1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요것만하게 나와. 그러면 500분의 1은 많이 줄였다, 덜 줄였다. 덜 줄였기 때문에 도면에서 토지 모양이 크게 나오더라. 큰 축척이야. 6000분의 1은 많이 줄였기 때문에 도면상의 모양은 작게 나와. 작은 축척이야. 그럼 우리는 토지 모양을 정확하게 알려면 작게 나와야 정확하게 알아요? 크게 나와야 정확하게 알아요? 크게 나와요. 그리고 이 토지가 가다가 중간에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들어왔다. 그럼 이 정도 꺾어진 부분도 크게 나오면 청량을 해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작게 나오면 저 정도 꺾어지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클수록, 크게 나타낼수록 토지 모양이 보다 정밀하고 토지 모양을 청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큰 축척, 작은 축척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축척에 따라서 토지를 등록하는 면적의 단위도 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500분의 1과 600분의 1하고 두 가지 나와 있죠. 그럼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축척 중에서 가장 정밀한 두 개입니다. 그럼 가장 정밀하기 때문에 도면이 정밀하므로 면적도 보다 정밀하게 계산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적을 등록할 때 0.1제곱미터 소수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등록을 해줘요. 그런데 자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은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면적을 등록할 때도 보다 정밀하게 계산을 못하고 정수로만 등록해 주게 돼요. 1제곱미터 단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1제곱미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이렇게 부르고 1제곱미터는 제곱미터 단위 이렇게 불러요. 자, 제곱미터 단위 요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요 두 가지 표현을 모두 아셔야 돼. 모두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러면 우선 요거부터 자, 500분의 1, 600분의 1 등록되어 있는 토지 면적을 쟀더니 예를 들어 0.03제곱미터가 나왔다 가정합니다. 그런데 500분의 1 도면에서 잰 토지 면적을 등록하려고 했더니 0.03이야. 근데 등록 단위가 얼마야? 0.1이야. 0.03은 0.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0.03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 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데 이 두 자리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다. 0.1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단위가 최소로 등록하는 면적이 되기도 한다. 최소 등록 면적이 되게 돼요. 최소 등록 면적.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얼마로 등록하라? 0.1제곱미터로 최소 등록 면적이니까. 그러면 1000분의 1 도면에 등록된 토지인데 면적 계산해 보니까 0.03이 나왔어요. 얼마로 등록해야 돼요? 1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1제곱미터 미만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1제곱미터로 등록하라. 왜요? 저거보다 더 작게 등록할 방법이 없어. 등록 단위가 정주니까 소수점 등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끝수 처리라고 하는 게 나서 끝수 처리. 자, 이 끝수 처리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갑니다. 하나만 더 여기서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도면에 100%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 토지는 좌표로도 또 등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럼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좌표만 있다, 도면에도 있다. 도면에도 있어요. 그럼 좌표로 등록된 토지는 도면에도 있는데 좌표로 등록된 토지가 등록된 도면의 축척은 얼마인가? 그것이 원칙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 자, 500분의 1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니은을 보세요.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600분의 1인 지역과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하고 났어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이 지도의 축척은 원칙 몇 분의 몇? 500분의 1이라 했잖아. 500분의 1.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600분의 1 축척 등록된 토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좌표가 있는 지역은 도면에도 등록이 되는데 그 도면의 축척은 원칙적으로 몇 분의 몇? 500분의 1이다. 가장 정밀한 500분의 1. 거기에 좌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그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아까 0.1 제곱미터 단위로 하는데 0.1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0.05일 때는 어떻게 하고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자, 600분의 1 축척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에 등록된 토지 면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요. 어떻게 나오느냐? 365.56제곱미터 나왔다. 또는 365.55제곱미터 나왔다. 또는 0.54제곱미터 나왔다. 이렇게 던집니다. 자, 실제로 등록되는 면적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요. 실제로 등록되는 면적. 자, 그러면 우리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비치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 노란 선 앞까지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0.1제곱미터 단위니까. 맞죠? 그러면 노란 선 뒤에 있는 숫자는 등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것이 끝수라는 거예요. 끝수. 그럼 이 끝수는 등록하면 안 되니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우리나라는 워낙 학력 수준이 높아서 안 배워도 이미 알죠? 자, 끝수가 6, 7, 8, 9 나왔어. 그럼 이거 버려요, 올려요? 올려서 처리하더라. 365.6제곱미터로 등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수가 4 또는 3 또는 2 또는 1이 나왔어. 이건 올려요, 버려요? 이건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 자, 지금 여기 끝수가 5가 됐을 때 이 5는 수학적으로 보면 0.05가 되는 자리야. 맞습니까? 그럼 여기 6, 7, 8, 9는 0.05를 뭐 했다? 초과했죠. 이거는 0.06이잖아. 그럼 0.05보다 크지. 초과했을 때는 올려서 처리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0.04321은 0.05 미만이죠. 적잖아. 그때는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0.05 제곱미터 미만 나왔다. 버린다. 0.05를 초과했다. 올린다. 여기까지 되죠. 문제는 5로 끝났을 때. 5로 끝났을 때. 자, 6, 7, 8, 9도 아니고 1, 2, 3, 4도 아니고 중간에 5로 끝났어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산수 배울 때는 445입법이라고 해서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무조건 올린 거야. 그게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학교 졸업하고 어른이잖아. 근데 애들하고 똑같은 거 배우면 막
뭐 중개사 공부한다고 하더니 뭐 똑같은 거 배우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청량에서는 어른이니까 애들보다는 좀 심오하게 하자. 그래서 4-4-5입이 아니고 5-4-5입법을 씁니다. 자, 그러면 5로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 5-4-5입법이야. 그러면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올리는 게 아니고 5 자체를 버릴 때도 있고 5 자체를 올릴 때도 있는 거야. 그럼 5는 언제 버리고 언제 올리느냐? 그것은 5 앞자리 숫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5 앞자리 숫자. 이 숫자죠? 5 앞자리 숫자. 그러면 그 앞자리 숫자를 보고 결정하는데 앞자리 숫자가 0이나 짝수 나오면 5를 버립니다. 이게 5-4야. 5-4. 근데 앞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오면 5를 올립니다. 이게 5-2 원칙이야. 그래서 마지막 자리가 끝수가 처리해야 될 수가 5일 때는 올리느냐 버리느냐는 무조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앞자리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앞자리 숫자가 홀수면 5를 어떻게 해요? 올려. 5를 올리니까 홀수가 홀수로 있어요? 짝수가 돼요? 짝수가 돼. 그럼 앞자리 수가 짝수니까 버려. 그럼 계속 짝수로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5-4-5입법은 5를 처리한 결과 앞자리 수를 짝수로 만들어지는 법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5를 처리해서 5 앞자리 수를 무슨 수로 만든다? 짝수로 만든다. 그죠? 우리나라 현실정에 딱 맞죠? 지금 젊은 남녀들이 이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애도 안 낳아. 난리다 말이에요. 앞으로 한 1-200년 지나면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될 판이야. 그래서 결혼하게 만들어야 돼. 결혼하게 만들려면 솔로로 놔둬야 돼요? 짝수로 줘야 돼? 짝수로 줘야지. 그래서 앞이 짝수다? 그럼 싹 사라지는 거야. 앞이 홀수다? 하나 갖다 주는 거야. 짝수로. 그죠? 짝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짝수를 만들어주는 거야. 저도 지금 뭐 노인복지, 그 다음에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노인복지 조금 줄이고 전 국민 25만 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50%만 돈을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젊은 사람들 서로 눈 맞아서 손만 잡아도 100만 원 줘라. 뽀뽀했다? 300만 원 줘라. 약혼했다? 1000만 원 주고 결혼했다? 1억 줘라. 그리고 애 낳았다? 2억 줘라. 그 돈을 그런 데 쓰라는 거야. 전 국민 25만 원, 그 미친 짓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돈 수십억 가지고 있는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이한테 25만 원 주면 걔가 그 25만 원 쓰러 나오겠어요? 25만 원 안 쓴다. 나한테도 25만 원 주면 그 25만 원은 저금되고 내가 원래 쓰는 데만큼 쓴단 말이야. 그 돈을 누가 쓰냐 말이야. 없는 사람한테 줘야 그 돈을 쓰는 거지. 맞죠? 그게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그 포퓰리즘이잖아.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병사들 월급 200만 원까지 올린다 했잖아. 그 200만 원까지 올리는 거 누가 얘기했어요? 옛날에 이재명하고 윤석열 둘이가 똑같이 주장해서 200만 원씩 주겠다고. 둘 다 포퓰리즘이야. 그죠? 뽑아놓으니까 결국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잖아. 똑같은 포퓰리즘 난 걱정입니다. 그죠? 넉대가 가고 덜깨가 올까봐. 넉대가 가고 덜깨가 올까봐. 넉대가 가고 훈련된 뭐가 와야 되는데 혹시 아닐까봐 걱정이 돼요. 넘어갑니다. 자, 됐고. 근데 뭐 그죠? 어쨌든 빨리 지금 해결돼야 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자꾸 먹고 살려면 빨리 정리가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보고 10분 쉽니다. 자, 면적을 측정하는데 이 측정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아까 도면에서 면적을 잰다. 도면에서 면적을 잴 때는 전자 면적 측정기 가지고 잽니다. 그런데 좌표를 이용해서 면적 잴 때는 좌표를 이용한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을 씁니다. 자, 해서 전자 면적 측정기법 어디서 된다? 도면에서. 좌표 면적 계산법 어디서 된다? 좌표를 가지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이거 전자 면적 측정기 어떻게 재는 겁니까? 기술적인 거 알 필요 없다. 좌표 면적 계산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 그냥 이름만 알면 됩니다. 그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 면적은 전자 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야. 연결만 잘 시키면 됩니다. 되죠? 이 전자 면적 측정기는 이 전자 면적계라고 불리는데 요즘 디지털 전자 면적계가 나와요. 그래서 도면에다 대고 그 선 따라서 선을 쫙 읽어내 가지고 자동으로 면적을 계산해내는 기계예요. 그러나 도면 자체가 정밀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선을 따라서 재는 것도
잴 때마다 약간씩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재는 게 아니고 도면석에서는 두 번을 잽니다. 두 번을 재가지고 그 두 번의 평균값을 면적으로 등록해요. 그럼 도면 자체 정밀도도 떨어지지만 도면에서 잰 면적도 잴 때마다 똑같은 값이다. 잴 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잴 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도면은 그렇게 정밀도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좌표가 만들어졌고 좌표 면적 계산법은 수학적으로 읽어내는 거라서 이전에 잰 거나 지금 잰 거나 오차가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자, 그런데 좌표 면적, 좌표 있다, 좌표 면적 계산법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좌표를 만드는 청량을 경위의 청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위의 청량으로 청량한 필지 하면 좌표가 있는 지역이구나. 그러면 무슨 법?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자, 그러면 예제 1번만 보고 10분 쉽니다. 자, 경위의 청량 방법에 의하여. 그러면 경위의 청량 방법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좌표가 있어. 그러면 이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을 산출했는데 730.45가 나왔어요. 자, 730.45. 그러면 이 지역은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는 지역이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하느냐? 정수로 등록하느냐? 0.1 단위까지 등록하느냐? 좌표 나왔어요. 아까 600분의 1 축척과 500분의 1 축척, 즉 500분의 1은 뭐가 있는 지역이에요? 좌표가 있는 지역이야. 그 지역은 1제곱미터 단위예요. 0.1 단위예요. 0.1 단위. 그죠? 그래서 0.1까지 등록하니까 노란선 앞까지 등록하는 거야. 그럼 뒤에가 5가 나왔네. 그럼 5를 처리해야 돼. 5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 숫자를 알아야 돼. 홀이냐 짝이냐. 앞이 짝이니까 5를 어떻게 해요? 버려. 짝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버려. 730.4. 2번이 정답이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미적분한 거 보는 것 같은 얼굴로 보면 그죠? 자, 지적 공부는 10분 쉬었답니다.